자, 그 서원이는 중복되는 게 아니라 약간 다른 방향으로 오늘 좀 OT를 하고요. 밑에 다음 실습하는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서원이하고 신진이 이제 고3이죠. 지금 누구야? 시온이란 녀석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 아마 인도명에서 추가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냥 꾸준히 그냥 나가는 걸로 합시다. 서원이는 내가 이제 등급을 알고 신지가 최근에 3등급이라 했나? 어, 아마도요. 음, 아마도 하지 뭐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자, 봅시다. 들리죠? 들리지? 네. 네, 자, 4, 5등급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한번 작업해 봅시다.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바꿔야 될 인식들이 있어요. 물론 신지는 지금까지 그 은서한테 잘 배워왔는데, 그래서 뭐 좀 좋은 성적도 나오는 것 같고, 어, 이제 재능 과목이다. 그거는 재능 과목이 맞는 것도 있어요.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특별한 애들이 있긴 해. 그러나 다 그렇진 않죠. 많이 풀면 는다? 아, 이것도 감각은 올 수 있는데 무조건 푼다고 느는 건 아니에요. 좀 지혜를 가지고 풀어야 돼요. 감으로 맞아도 실력이다. 그건 감이에요. 그날 감이 엉망이면 엉뚱한 결과가 나오겠지. 자, 근거 찾는 과목이야. 그러니까 항상 이 뒤에도 나오지만 국어는 항상 근거가 나와요. 우리가 저기 서는 시문학 우리가 해봤죠. 시문학에는 시 안에 다 답이 있어. 시 안에 그거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근거 찾기 과목이야. 그래서 국어를 뭐라 그래? 연역적 소리, 연역이 연역. 그래서 전제 안에 다 답이 있는 거야. 수학은 귀납이에요. 과정들을 가지고 내가 결과를 내야 돼. 그러나 국어는 연역의 학문이야. 그래서 해설지를 바로 보면 안 된다 그랬어. 자꾸 해설지를 보게 되면 내가 이미 전제를 봤기 때문에 결과는 뭐 당연히 이런 거야라고 내가 판단해 버려. 그래서 과정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근거 찾기 과목이야. 그리고 성적은 어떻게 올리냐? 읽는 방식과 푸는 순서에 따라 왜냐면 이건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읽는 방식. 그래서 오늘 이따가 이제 실습할 게 이제 우리가 그 그러니까 독서가 망하면 다 망하는 거야. 국어는. 자, 그래서 읽는 방식과 푸는 순서. 그래서 근거가 실력이다. 항상 근거를 찾아야 돼. 이 등급 상승의 3대 원리. 모든 정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모든 정답은 지문에 있어요. 지문. 응? 모든 정답은 지문 안에 있다. 뭐 다 아는 거죠. 근거가 문제 없는 정답은 없어요. 그 안에 다 있는 거야. 그리고 독서, 이제 비문학이라 하죠. 이 독서가 무너지면 뭐죠? 전체가 무너집니다. 독서가. 그래서 비문학이 무너지면 안 돼요. 독서부터 고쳐야 등급이 요거부터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할 거야. 독서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다음에 오답은 기록이 아니라 제철이다. 아, 오답 노트 막 하려고 막 시간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답의 핵심은 뭐냐? 다시 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틀린 거 있지? 틀린 거 다시 풀어야 돼. 또 찍은 거, 그것도 틀린 거야. 다시 풀어서 개념을 정확히 정리해야 돼.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가 나의 답, 그러니까 내가 한 답이 오답이야. 그리고 정답이야. 그러니까 오답과 정답의 차이가 뭐지? 그 차이를 계속 고민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 공부할 양인데 신지는 국어 공부를 하루에 몇 시간 해? 어, 음, 많이는 안 하는데, 1시간? 2시간? 그러면 안 돼요. 뭐라고? 2시간에서 두 시간 반. 음, 3시간까지 가는 거는 좀 오바예요. 2시간 정도 해야 돼. 국어가 중요한 만큼 2시간 정도 해야 돼. 잠깐만요. 잠시만. 서은이는
서원이는 요즘 국어공부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서 얼마나 해? 어, 전 2시간. 전 2시간에? 음, 네. 예, 2시간을 해야 됩니다. 2시간. 자, 첫 번째 단계. 독서 읽기 훈련. 30분. 네. 그러니까, 이때는 문제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지문 읽으면서 오늘 이따 할 건데, 3가지 체크를 합니다. 글의 목적. 음, 이게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 거야. 주제, 핵심, 개념, 정의, 문장.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죠. 처음부터 문제를 보는 거야. 내가. 내가 이제 문제 보고 이제 실전한다고 문제부터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게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건 아닌데, 구조를 파악해야 되잖아. 구조 훈련이 안 되면, 그다음부터는, 어려운 게 나오면, 어, 오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 테크 3가지 글의, 3가지 글의 목적, 주제, 핵심, 개념, 정의, 예, 어, 주제, 핵심, 개념, 정의, 문장, 그다음에 주장.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근거와 연결시키는가. 이런 걸 해야 돼요. 자, 요걸 이제 훈련해야 돼. 하지 말 것은 모든 문장을 이해하려고. 그 모든 문장을 내가 다 이해하려고. 그리고 막 거기에 대한 배경 지식을 내가 배경 지식을 쳐서 그 독해를 거기다 플러스를 시키는 거야. 내가 창의를 해버리는 거 안 돼, 그러면. 그래서, 자, 글의 목적, 주제, 핵심 개념, 요런 거 이따 훈련할 거예요. 시간 되겠지, 이따가. 그 다음에, 자, 독서 읽기를 30분 하고 독서 문제 풀이를 또 40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지문을 집중적으로 어, 문제를 먼저 읽습니다. 이거 쓸 때 이거 문제풀이 할 때는 요거는 그냥 훈련하는 거고 문제를 먼저 읽어요. 문제 먼저 읽어. 어? 문제를 먼저 읽어. 그다음에 선질 선택전 근거 문장 찾기. 그래서 그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뭔지를 찾아내는 거꾸로. 그죠? 예. 감으로 고르기는 금지입니다. 정확히 이게 여기 있다. 이게 여기 있구나. 이거를 빨리 찾아내. 그래야지 시간을 절약해. 시간이 절약해야 어, 그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점수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간 싸움이거든. 그다음에 이제 문학풀이, 문학풀이 30분 정도. 인물의 욕망, 갈등, 원인, 상황의 변화, 지점 이런 분들. 그래서 요거는 또 이제 문학 할 때 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4단계 구조 파악인데 이제 자 서원이 화작이라 그랬지. 네. 음. 신지 화작이야? 네. 둘 다 하자. 무난한 거. 그래서 화작 하루에 5, 10문제. 예, 풀고. 근데 내가 지난번에 이제 서원이는 화작 뭐죠? 정리해 놓은 게 있어. 뭐 그거까지 이 짧은 시간에 목사님이 정리해 줄 수는 없고 화작 정리한 거 유튜브 엄청 많아. 그거를 한 3번, 4번 들으세요. 꼭 네. 들으세요. 화작 정리한 거. 이걸 꼭 들으셔야 돼. 개념 정리해 놓고 그다음에 그걸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응? 암기할 필요 없고 선지 판단 연습. 왜냐면 화작은 금방 답이 나오거든. 금방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 훈련을 하면 돼. 요거는 이제 화작할 때 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오답 처리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3줄 원칙이야. 오답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다음을 위해서 반드시 오답 처리해야 돼. 자, 내가 고른 거. 그죠? 이게 막 오답이야. 내가 고른 거. 실제 지문의 근거. 다음에 볼 신호.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중요합니다. 자, 내가 고른 게 오답이죠. 어. 근데 내가 고른 건 왜 오답이냐? 매력적 오답일 수 있어. 왜? 내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완전 이상한 답을 체크하진 않을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답이야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치? 이건 맞아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럼 그게 이제 매력적인 오답이 될 수 있어. 다른 친구들도 틀릴 수 있죠. 그러면 실제 지문의 근거를 찾는 거야. 실제 지문의 근거를 찾아보니까 내가 실수했다. 그지? 내가 잘못 봤다. 그지? 그다음에 내가 다른 이해를 했다. 그지? 그리고 내가 문제를 잘못 파악했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다음에 볼 신호야. 내가 요런 게 틀린구나. 그래서 그것만 체크만 해놓으면 돼. 체크만 해놓으세요.
그리고 그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냥 노트에다 체크해놔. 아, 내가 이런 유형이 틀리는구나. 이런 유형 내가 잘못 보는구나.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이걸 막 꾸미고 할 필요가 없어. 누가 그거 갖고 검사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오답 처리. 그래서 이제 주간 루틴이 있어요. 주 1회 실전 모의고사 1회씩 풀어야 됩니다. 자, 우리 선인 하고 있지? 네. 신지는 신지 매주 모의고사 한 회씩 풀고 있어? 어, 네. 이따가 내 숙제 얘기할 거야. 이따 이번 주에 주말까지 토요일 수업 전까지 모의고사 1회분 어디 거 풀었는지 꼭 풀고 시간 재시고 이따 얘기할게요. 그리고 해설 보지 마시고 그냥 풀기만 하세요. 그리고 답만 체크하세요. 답 체크하고 맞은지 틀린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대로 그 킵해도, 그래서 그 4회 될 때까지, 쌓일 때까지 놓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그걸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체크할 거니까. 그 다음에 점수 연연하지 말고요.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간 배분. 그리고 중요한 거. 그래서, 어, 시간을 이제 오버가 되잖아. 그지? 대부분 오버가 되죠. 음, 오버됐을 때 내가 어디서 많은 시간을 오버했는지를 체크하세요. 그죠? 어디에서 독서든지 뭐 예를 들어서 화작이라든지 그지? 예, 어디서 머뭇거린 공간이 있어. 자, 그거는 물 흐르듯이 쭉 흘러가야 돼. 이게 딱 막히면 그다음에 당황하게 돼. 당황하면 긴장하잖아. 그러면 집중력이 사라져. 집중력이 사라지면 오답률이 높아져. 그래서 모른다. 그럼 체크하고 바로 넘어가야 돼. 예, 바로 쭉쭉 넘어가서 다시 원위치. 예, 다시 그 원래 가서 거기 하다 보면 또 여유가 생기면 또 보이긴 하거든. 그래서 요 막히는 게 어딘가. 내가 가다 쭉 흘러가다 막히는 게 어딘가. 막힐 것 같다. 그럼 오버. 오버하고 다음. 그 오버가 많아. 그럼 오버가 많다라는 건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야. 그럼 그냥 지나가요. 다음. 그리고 다시 와서 못 푼 것도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체크해야 되고. 자, 주 2회 해야 될 게 뭐냐? 독서, 비문학 훈련. 그죠? 요 훈련하는 거. 요건 내가 하면서 알려줄게요. 그리고 지문 두세 개. 세 개가 좋아요. 지문 두세 개. 그러니까 주 2회니까 뭐야? 지문 6개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문제 최소화, 구조 요약 중심, 이 독서. 그다음에 주 1회 문학. 이 복기는 뭐냐? 이제 문학 작품 뭐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겠지만 근데 문학 작품의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낼 수가 없거든. 그래서 문학을 항상 내용 주제와 갈등과 사건, 시 같은 경우는 주제와 표현상 특징, 소설은 서술상 특징, 소설은 인물 간의 갈등, 요런 나중에 얘기해 줄 거야. 인물 간의 갈등, 그다음에 이 소설의 서술상 특징 이런 것들 하고 그다음에 틀린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만 재풀이하면 됩니다. 예, 근거 문장 또 표시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오답을 성적으로 바꾸는 공식, 틀린 이후 유형, 근거 문장 미확인, 부분만 맞는 선지 소금, 문제 요구 미확 이런 것. 그래서 해야 할 질문은 다시 뭐냐? 아, 다시 나오면 내가 무엇부터 볼까? 어떤 것부터 내가 다시 볼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나는 어떤 순서로 내가 문제를 풀까? 이런 것들. 그래서 어 틀린 거 왜 틀렸는가도 중요하지만 근거가 내가 잘못됐을 거 아니야. 내가 근거를 잘못 찾은 거야. 근거 잘못 찾은 것들에 대해서 자꾸 체크를 해놔야 돼요. 그다음에 이 로드맵은 뭐 우리의 목표야. 지금이 2월이지. 야, 3월 모의고사 3등급 나오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6월 모의고사가 2등급이 나오면 좋겠죠. 9월 모의고사 1등급 그냥 한번 정해봤어 이런 식으로. 자, 절대 금지 목록. 자, 3시간 이상은 하지 마세요. 너무 왜냐면 다른 과목도 있으니까 2시간 정도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딱 좋습니다. 문제를 양으로 승부하지는 마시고요. 근데 솔직히 많이 풀면 풀수록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좋아요. 근데 많이 풀면 풀수록 좋은데 반복해서 반복 내가 틀리는 문제 유형들이 있어. 그 문제를 반복해서 자꾸 하다 보면
실력은 늘어요. 오답 노트 꾸밀 필요 없어요. 그냥 체크만 하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부터 막 사는 친구 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 나한테 맞는, 알죠? 예. 그다음에 이제 생각을 자꾸 바꿔야 돼요. 우리는 해도 안 돼. 뭐 나는 잘 안 했어. 이런 생각은 따위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국어는 근거 찾기 과목입니다. 독서가 성적의 중심, 오답을 다시 풀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등급 방식을 바꾸는 그런 연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첫 번째 요 지문을 보겠습니다. 이거 보이니? 이거 보여? 네. 응. 자, 이 지금 읽지 마.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독서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보지 마시고요. 자, 자, 요거 읽는데 읽고 음, 여러분들이 핵심을 얘기해 주세요. 자, 읽고 핵심을 얘기해 주는 거야. 시간은 1분입니다. 준비 보이죠? 시작. 네, 여러분 메모지에다가 얘기하는 메모해서 쓰세요. 이 첫 번째 문단의 핵심은 뭐다? 주제가 뭐다? 30초 남았습니다. 20초, 10초, 그만. 자, 서은, 첫 번째 문단의 주제가 뭐야? 어, 기술은 음, 단순히 그냥 편리하게 하는 거에 그러니까 편리한데 그치지 않고 음, 인간의 사고 과정과 판단 여기까지 한다는 그런 말? 뭐야? 그렇게 빵해. 자, 신지 얘기해봐. 이 글의 주제가 뭐야? 첫 번째 문단. 사회와 가치체계의 영향력을 발전해온 기술. 뭐라고 다시 봐? 사회와 가치체계의 영향력을 발전해온 기술. 자, 봅시다. 자, 자, 현대 사회의 기술은 인간의 생활 방식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과거의 기술이 인간의 신체 한계를 보완하는 도구였다면 오늘날의 기술은 인간의 사고 과정을 판단하는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편의성을 증가로 이기 어렵다. 기술은 인간의 세상을 인식과 관계를 맺는 방식, 체제를 재구성하고 그가 개인과 사회의 가치 체계에도 영향을 준다. 이거야. 현대 사회 기술은 뭐야? 인간의 무엇도 바꾼다? 개인과 사회의 가치 체계에 영향을 준다.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항상 마지막 부분에 핵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뭐야? 주제. 기술 발전 인간의 인식과 방식의 가치 체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야. 이거. 목적은 뭐야? 기술을 단순히 편의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삶의 구조를 바꾸는 요소로 문제 제기하는 거야. 그죠? 기술은 단순한 편의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삶의 구조를 바꾼다. 얘기했죠? 그다음에 핵심 개념은 뭐냐면 정의는 기술, 과거는 신체 보안 도구, 현재는 뭐야? 사고 판단 영역까지 확장시켰다. 그죠? 이렇게 이런 눈이 딱 보여야 돼. 주장, 기술은 인간의 생활 방식뿐 아니라 가치 체계까지 재구성했다. 똑같은 얘기죠? 마지막 문제는 나오죠. 근거, 사고 과정과 판단 영역에서 기술이 개입, 인간의 관계 맺는 방식의 변화. 그래서 1번 주제, 기술의 영향 범위가 확대됐다. 그래서 요거 핵심은 기술은 개인과 사회 가치 체계에 영향을 줬다. 그래서 딱 보면은 거의 쭉 앞에가 전제야. 마지막에 그 결과 기술이 뭐라고? 기술이 개인과 사회의 가치 체계에 영향을 준다. 이걸 딱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의 지문은
고등학교 과정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고등학교 과정 속에서 전제보다 결과에 결론이 있어. 그 결과를 중심으로 앞에 거는 뭐야? 보너스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기술이 뭐 어, 인간의 인식과 방식 가치체계에 영향을 줬다는 걸 쭉 얘기합니다. 쉽죠? 네,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정확히 메모해서 딱 정확하게 핵심만 쓰세요. 핵심만. 그러니까 자꾸 핵심만 여러분들 핵심을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 연습이 없으면 나중에 한눈으로 이거를 한눈으로 딱 볼 수 있어야 돼. 자, 이것도 1분 시작. 3초 지났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그만. 자, 이번에는 신지가 먼저 얘기해 보자. 이게 핵심이 뭐야? 핵심 주제. 기술은 양면적이다. 기술은 양면적이다? 너무 추상적인데 그러면 양면이 뭐야? 그, 그, 편의와 자율성을 누리게 해주지만 음, 또 배된 개인은 배제될 위험에 놓인다. 그죠?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이 나왔죠? 좋아요. 그건 이제 이 기술의 문단의 목적을 정확히 얘기했어요. 주제보다는 목적으로 갔어, 신지는. 자, 그러면은 서은이가 얘기해봐. 어, 자동화 기술이랑 인공지능 발전은 음, 노동의 성격을 크게 바꾸지만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적 불평등, 아니, 음, 적응하지 못한 사람을 배제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내용을 다 얘기했어. 핵심은 뭐냐? 기술 발전이 노동의 성격을 변화시켰다. 그죠? 성격이 변했죠. 그러니까 목적이 뭐였어? 그 성격이 기술 발전이 긍정과 부정이 있었죠. 응? 그래서 그 부정과 그 긍정이 뭐야? 이글 핵심 개념이 뭐야? 자동화 기술, 인공지능, 노동의 변화, 반복 노동 떨어지고 창의감 노동 올라갔다는 거죠. 그죠? 주장은 뭐야? 기술 발전 향상이 노동의 질적 향상. 음. 자, 노동 주장 기술 발전이 기술 발전의 향상이 노동의 질적 향상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근거는 기술 적응 실패, 노동 시장의 배제 결과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죠. 그래서 노동의 변화 불평등 문제. 그래서 뭐 이거는 기술 발전 노동의 성격을 변화시켰다는 거. 성격을. 그죠? 하늘에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조금 나아졌어. 좋아요, 좋아. 자, 세 번째 네 문단 원래 한 5문단 되는데 네 문단 요거 해봅시다. 조금 더 확실하게 주제를 딱 구성했으면 좋겠어. 자, 세 번째 문단 해봅시다. 세 번째 문단. 자, 뭐야, 왜 이래. 시작. 25초 남았습니다.
그만. 자, 그 이번에 자 서원이부터 해보자. 서원이 이 글의 주제가 뭘까? 음, 기술 발전의 생산성 향상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음, 개인이 느끼는 성과 만족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 음, 자, 평가해 줄게요. 제가. 그다음에 신지 얘기해봐. 노동은 인간에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기술의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 오, 좋아요. 둘 다, 확실히 좋아졌어. 정확히 주제를 짚었어요. 자, 이렇게 훈련을 하면 주제가 나와요. 이렇게 집중하게. 그래서, 생산성 중심의 기술 평가 기준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기존의 평가 기준을 비판하고 있는데, 자, 생산성은 결과의 양을 측정하는 지표고, 노동의 의미는 자아 형성, 사회적 소속감이죠. 여기서 갈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생산성만으로 기술의 영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의 시간 감소, 삶의 만족도가 증가, 노동의 비경제적 기능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생산을 중심의 한계. 이거는 세 번째 문단은 한계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 그죠? 아주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단 한번 해봅시다. 마지막 문단이 중요한 것들이 많죠. 시작. 자, 20초 남았습니다. 그만. 자, 이번에는 신지가 먼저 해보자. 신지가 얘기해봐. 기술은 쓰임에 따라 이중적 성격을 지니기에 사회의 선택이 중요하다. 오, 좋아요. 그다음에 서원이. 기술 발전은 삶을 풍요롭게도 해주지만 그만큼의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소용하면 안 된다. 자, 어, 약간 서원이 군더더기가 좀 있어. 그걸 좀 깔끔하게 정리하는 연습을 좀 해. 기술 발전의 이중적 성격과 사회적의 책임이죠. 그래서 독자에게 판단 기준을 제시했고, 기술의 이중성, 풍요 가능성, 새로운 문제가 발생돼 있죠. 그죠? 풍요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있어. 그래서 주장은 뭐야? 기술 방향은 사회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근거 무조건적 수용, 배척을 모두 위험하고 인간이 가치를 고려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기술 활용에 대한 사회적 선택이 요구되는 거죠. 자, 이 글에 이제 자, 단어는 몰라도 문단 역할만 잡으면 풀리고요. 모든 문제는 주장. 특히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6문단짜리도 있긴 한데 세 문제 네 번째 문단에서 많은 문제가 집중적으로 반 이상이 출제됩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러나 따라서 전환 신호. 그래서 마지막에 핵심 문장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독서 지문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과 근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주제는 뭐야? 기술 발전의 결과는 생산성이 아니라 사회의 가치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죠? 네. 그럼 이제 이런 구조, 이제 간단한 문제. 이거는 훈련하는 문제야. 이건 자 그러면 어 문제 어, 자 문제 1번 3초 드릴게요. 풀어봐. 이제 1번 시작. 자 서원이.
몇 번? 3번. 3번이죠? 기술 발전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지만 그 영향은 사회의 가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그죠? 예, 정답 3번이죠. 자, 그래서 보니까, 어, 자, 네 번째 문단에 나오죠. 기술이 인간에 대신 존재할 될 것인지 사회 선택에 달려 있다. 그죠? 그래서 이 1, 2는 글의 일부만 가정, 4번은 규제 주장, 5번은 책임의 개인의 전가했죠. 좋아요. 그 다음에, 자, 문제 2번 해봅시다. 3초 시작. 근데 아까 이 문단 주제를 해갖고 답은 쉽게 나올 것 같은데. 주제 착 찾는 거니까. 자, 그냥 뭐, 지금 시간 재는 것보다 그냥 답이 쭉 나오죠. 자, 신지 이거 몇 번? 3번이요. 두 번째 본다. 그죠? 네, 아까 얘기했죠. 기술 발전이 인간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뭐 얘기했냐면, 어, 노동의 성격을 크게 바꾸고 있다는 거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 아까 세 번째 문단 어떤 건지 한번 쭉 볼게요. 세 번째 문단이, 세 번째 문단이, 그죠? 생산성 중심 기술평가 한개 얘기했죠. 그러니까 세 번째 문단, 그만한 생산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서원아 이거 몇 번일까? 문제 3번? 음, 3번. 네, 3번이죠. 3번이 답이 맞네. 그지? 자, 3번 아까 우리 했던 거죠. 바로 뭐 얘기했냐면 생산성은 기술을 만들어내는 결과의 양을 측정한 지표일 뿐. 그죠? 나머지는 다 불일치하죠. 그죠? 자, 그다음에 4번. 자, 내용일치야. 내용일치. 예, 우리가 한번 쭉 읽어봤기 때문에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거는 한번 풀어보자. 3초 시작. 그만. 자, 몇 번일까 답이? 음, 2번. 네, 2번이죠? 기술 발전은 인간의 항상은 질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어, 인간의 노동의 질적 향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예, 틀린 거 찾는 거니까. 그죠? 예, 질을 향상시키는 건 아니에요. 자, 답이 나오네. 추론 문제. 이거 그래 관점에 비춰볼 때 피자 가장 비판적으로 볼 가능성 태도는 뭐죠? 예, 생산성으로만 판단하는 거 아니라 했죠. 그죠? 예, 그 얘기했던 거고. 답이 나와 있으니까. 그다음에 요거 글 전개 방식. 이 글의 전개 방식이 뭔지. 자, 요거 한번 보시고. 이거는 15초. 전개 방식. 그러니까 구조를 묻는 거죠. 자, 몇 번일까? 서원아 몇 번? 3번. 어? 3번이요. 나쁜 거 아니야? 아니요. 요? 자, 요거는 이제 첫 번째 문단에서는 현상을 제시했죠. 그 다음에 문제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기준을 비판했고, 판단 기준을 제시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뭐 제목은 뭐죠? 제목은 우리가 4번이 되겠죠? 기술 발전과 인간의 가치 제국사. 자, 요거는 좀 너무 쉬운 거. 그러니까 뭐 완전 쉽다고 보다는 우리가 한 지문을 보통 한 지문은 요거 2배예요. 그죠? 요거 2배 정도 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조금 어려운 지문을 가지고 우리가 또 훈련을 자꾸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훈련해서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보통 한 지문은 비문학 한 지문은 자 6분에서 6분 30초 내에 풀어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풀이 방법에서 정확히 그 본문을 분석하면은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중심 논지 마지막 문단에서 항상 찾는다. 그죠? 마지막 문단에서 찾는다. 또 부문단에서도 거의 마지막에서 핵심 정리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핵심 정리를 가지고 앞에 있는 전제를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하지만 따라서 출제 신호입니다. 1분 맞는 선지는 항상 탈락합니다. 맞는 선지가 탈락되고 기준 한계 평가 이게 3등급 이상의 문제입니다. 내용을 이해했는가 아니라 이게 주장과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항상 해야 돼요. 자, 주별 숙제 있습니다. 요거 모의고사 1회 풀기 아까 얘기했죠. 그다음에 금요일까지 숙제, 독서 지문 3개, 비문학 지문 3개, 문학 지문 3개. 예, 이거 이번 주까지 하작 엄매 3개 이렇게 풀어서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답 항상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2시간씩 하면 이거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니? 혹시 네, 알겠어? 네, 음. 진지 알겠어? 네. 그래. 대답 잘 하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금요일 날 9시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 안녕. 감사합니다. 음.